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일단 인사난맥상에서 꼭 거론되었던 이름이 있죠.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인사가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만기 출남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사자성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서온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번 발언, 다시 한번 여야 간의 뜨거운 공방이 전망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사 참사 책임을 인정한 김기춘 비서실장,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인사 참사 책임을 인정한 김기춘 비서실장,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하셨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합니다. 자, 세월호 관련 국조특위가 오늘도 열렸죠. 네네. 오늘은 원래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 기관 보고가 있을 예정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문화방송은 안 나왔다면서요? 네, 아예 처음부터 거부를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하. 네, MBC는 기관 보고를 하루 앞둔 어제 그 언론 자유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명분이 상당히 거창하긴 한데요. 야당 측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무책임한 국정조사 거부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를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의원은요, 오늘 회의에서 국정조사는 MBC의 언론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라는 최악의 오보를 낳은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정식 안건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까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요, 국회에는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 명령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서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적용된 사례가 몇 차례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제 드디어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죠. 네네. 오늘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제 야당의 공세가 세다면서요. 그렇죠. 예, 어차피 예정된 거였죠. 이 후보자는요, 인사한 말부터 이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깊이 후회한다 이렇게 밝히는가 하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제 머릿속에서 정치 관여라는 말을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자세를 낮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병기 후보자의 과거 전력이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후보자가 과연 정치개혁이 화두로 부상하는 시기에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이 후보자는요,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가 이른바 북풍 사건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 청문회 시작할 무렵에 말이죠.
그 청문위원들의 질의 자료를 국정원 직원들이 촬영하다가 뭐 적발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뭐 네. 들통이 났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서 회의가 중단됐다면서요? 예, 한 40여 분간 회의가 중단됐는데요. 좋게 말하면 취재고요. 나쁘게 말하면 사찰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청문회 위원들의 질의 자료를 뭐 어떻게 좀 집중적으로 촬영을 했는지 그 여부는 아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 박영선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정원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감시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청문회는 시작 20여 분 만에 회의를 중단해야 했는데요. 네. 여야가 나중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카메라로 촬영한 인물은 실제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직원은 당시에 일시 취재증이라는 명체를 달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 대변인이 해명을 했는데요.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면서 국회 사무처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명찰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무슨 자료도 막 찍고 그러네. 네, 거기에 과정이 어떻게 대해서도-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서로 말이 알겠습니다. 엇갈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그 직무와 관련해서 시장 지배적인 통신 사업자의 요금제를 통제하는 요금 인하제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요금 인가제. 예,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을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네. 건데요. 네. 최근 다시 그 존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이 통신 요금제라는 것은요, 이 인가제 그리고 신고제로 이렇게 나뉘는데 예. 지금 양대 기업인 SK텔레콤 그리고 KT가 인가제의 대상입니다. 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에는 반드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이런 법이 도입됐었습니다. 일단 최양희 그 미래과학부 후보자에 대해서 이 땅 투기 논란 오늘 빠지지 않았었는데요. 네. 경기도 여주시 땅을 농지로 위장하기 위해서 잔디밭에 고추묘목 10개를 급하게 심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요. 이어서 네. 최근에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더 곤욕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이 이 농지에 고추를 누가 심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농부가 심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네. 웬 잔디밭에서 고추가 자라나요? 네, 아유. 잔디밭이 이거 코미디네요, 코미디. 예, 그죠? 잔디가 알겠습니다. 채소냐 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네. 오늘 이제 청문회 있은 건 아니죠. 오늘은 아니죠. 내일인가 모레인가 있죠. 네네. 예, 부적절한 처시 도마우에 오른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계속해서 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는요, 지난 2012년과 13년 사이에 대외 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기타 소득이라는 것을 소득이 있었는데요. 이 축소 신고를 해서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대훈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13년 사이에 정부기관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각각 3,600여만 원과 5,200여만 원의 기타 소득을 거뒀는데요. 이것을 대폭 축소해서 신고했다는 겁니다. 또 군 복무 시절에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또 시간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종섭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로 전 공무원의 비상대기령이 내려져 있던 시기에 2차례나 골프를 쳤다면서 적극적으로 공세에 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또 오늘도 운영위원회 열렸습니까? 네네. 네, 거기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에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최근 그 국무총리 후보 낙마를 포함해서 인사 낙마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인사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위원회인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이 이른바 만만회라고 불리는 비선 라인이 인사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냐 이런 질의에 이같이 대답을 한 겁니다. 또 비선 라인에 대해서는요.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언론에 만든 얘기고 실체는 없다 전면 부인한 그런 상태입니다. 한편 문창구 후보자에 관련해서 이 많은 후보의 사사로운 발언이나 강연 같은 것을 모두 밝혀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문 후보자의 교회 강연도 KBS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정체가 이미 도심 곳곳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해 주셔야겠는데요. 한강을 따라 동부간선도로는 외곽 의정부 쪽으로 장안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석대 화물차 4중간에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 때문에 이 부근이 많이 분주한데요. 뒤로 시속 20km 안팎의 속도니까 이동하실 때는 참고로 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 중랑교부터 창동교까지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우선 잠실대교부터 밀리는 가운데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시속 20-30km 안팎이니까 이동하실 때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강변고는 일산 쪽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청담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구리방면 원효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도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시 만쪽은 광나루로 성수대교 쪽 이동하는데 성동교 사거리 조금 못 간 점 2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 사고 때문에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북한이 9월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 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단 이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긴장에 몰아넣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화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선임성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이 아시안 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응원단이 우리나라에 온 게 전에 한 9년 전인가 온 적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2002년도에 사실은 이제 부산 아시안 게임을 할 때 네. 한 290명이 왔었죠. 그 처음으로 이제 배 타고 와가지고 네. 배를 숙소로 사용하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파장을 또 관심을 끌었던 뭐 그런 방문이 있었고요. 네. 2003년도에 이제 그 대구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한 300명이 왔었죠. 이때도.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9년 전쯤에 2005년인 9월 달에 이제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할 때 한 100여 명이 왔고 이때 이제 특이했던 게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같이 와서 왔던 게 나중에 이제 알려졌죠. 그래서 굉장히 또 관심을 끌었던 그런 한 3차례 정도 방문했던 네.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라고 한 데는 뭐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북쪽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좀 풀어나가는데 우호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보자는 의지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했고 예. 실제 북한이 발표했던 정부 성명에도 보게 되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미모의 여성들로 구성된 응원단이 오게 되면 어쨌거나 남한 사회라든가 국제사회로부터 이목을 끌 수 있고 그만큼 아마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걸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뭐 북쪽에서도 평가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왜 가끔 미사일은 쏩니까? 근데? 북한이 보이는 행태 자체가 좀 이중적인 측면들이 있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다소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이제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북쪽에서는 뭐 군사력 증강 계속하면서 핵무기 개발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좀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네. 이런 또 정책들을 의도들을 이제 보이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중적이긴 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수요, 네. 필요성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의지는 또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의지를 정말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게 지금 우리로서는 가장 주목되는 일인데, 그죠? 그렇죠. 우리 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안보적으로 굉장히 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어떤 핵무기 개발부터 해가지고 재래식 전력의 정강,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동해 쪽에서 군사훈련을 열심히 지도하면서 네.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뭐 서해에서 나름대로 벼르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예. 협박성 발언까지 하는 뭐 이런 네. 모습들 이런 데 대한 뭐 우리 우려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의 과연 진정성에 대해서 뭐 의문은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쪽이 다른 한편에서 또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필요성 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역시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데 긍정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필요성도 같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안보상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단호하고 확고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발표한 형식이 말이죠. 예. 공화국 정부 성명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북한에서 의미가 아마 있어요? 가장 높은 수준의 네. 성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네. 여기 보면 이제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외무성이라든가 대남 문제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든가 조금 더 수위가 높다 그러면 이제 국방위원회 정도에서 성명이나 입장 표명이 있어 왔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 성명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또 선례가 없었던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최고 수준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담아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응원단이 오는 거야 우리로서는 뭐 막을 이유가 전혀 없죠. 뭐 국제적인 관례로 보더라도 예.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가 네. 활용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북한의 이런 움직임하고 관련이 지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새 북한하고 일본이 그거 왜 그럽니까? 북한하고 일본이 예. 사실은 동북아 정세에서 어떻게 보면 커다란 어떤 반전,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역시 이건 북한의 입장이든 일본의 입장이든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수요 이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조사위원회 활동을 북쪽이 이제 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에 맞춰서 일본에서 이제 대북 제재 일부를 또 해제를 했죠. 과장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인도적 목적의 선박이 일본에 들어오는 거를 선박. 허용하고 그다음에 북한 국적 보유자가 일본에 입국하는 것도 허용하고 네. 사실은 이 북한 국적 보유자 입국을 불허함으로 해가지고 조총련 간부들이 북한에 가게 되면 다시 입국하기 어려운 네. 나름대로 이제 유행의 제한들이 있었던 건데 이것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중요한 거는 그 일본 내에서 이제 북한으로 송금하는 한도 자체를 예. 과거 3천만 원에서 3억으로 다시 늘렸고 그다음에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현금도 과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좀 늘려준 게 북쪽의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그 대북 제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예. 일본 입장에서도 교역을 허용하는 만경공허 입항과 같은 것들은 아직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주목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어떤 당면한 여러 가지 일본의 해제도 중요하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절박했던 거는 조총련 회관 자체가 네. 사실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처했던 건데 어쨌거나 이걸 좀 막은 것 같아요. 네. 조총련 회관이 넘어가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일본 내 거점 자체가 상실되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북쪽은 일단 조사 활동을 개시를 함과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조총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나름대로 이런 어떤 효과, 실리를 확보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뭐 북한에서도 필요성을 느꼈겠지만 일본이 좀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굉장히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온 건데 특히 이제 예.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예. 그에 다소 반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국제적인 공조 자체를 망치는 네. 스포일러로서의 어떤 그 부담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북일 관계 특히 납치자 문제 해결에 나선 건데 이건 아무래도 일본 내 어떤 정치적인 수요 이런 데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낮은 지지율, 뭐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 자체도 지금 굉장히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북한을 잡고 어떤 돌파구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일본의 국내 정치적 수요, 북한의 어떤 고립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수요
이런 게 좀 맞아떨어져서 네. 이런 변화들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 말이죠. 예, 예. 한미일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역시 느끼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 자꾸 눈길을 줘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당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네. 한국이 하도 안 만나주니까 말이죠. 곤혹스러운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네.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라는가 협력에 대해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장애물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다라고 우리 정부가 지금 경고를 하거나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 예.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상당히 좀 난처한 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정상회담도 그렇고 일본을 좀 안 쳐다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에 관해서 어떻게 보세요?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정서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네. 일본의 잘못을 하니까요. 행태 자체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 일본이 또 주요한 행위자로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행위자로 또 행동을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네. 언제까지 일본과의 관계를 닫아놓고 우리가 지낼 수 있겠느냐. 네. 좀 심각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 네. 일본이 북일 관계 개선이나 이런 적극적인 어떤 외교 행보에 나서음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가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도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좀 내려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대일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이야기로 들리는군요. 예,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미국에서도 참 답답할 텐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동맹국인 일본이 자국 내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는 더구나 인도적인 사안의 문제를 가지고 예. 북한과 이제 대화를 시작하고 협력을 해나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정면으로 가로막고 나설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속내는 다소간 좀 착잡할 수 있는 건데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과연 미국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면서 얼마만큼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지켜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선임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르떼 닥터앤닥터 네, 인사 참사 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한 김기춘 비서실장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6550님께서는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앉히는데 대충 검토했던 것 같네요. 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3447님께서는 후보들마다 논란이 많았던지라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만두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더 좋은, 더 나은 인재를 찾아서 국민들께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적어 주셨군요.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듣고 계신 분들께서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는 방법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인사 참사 책임을 인정한 김기춘 비서실장.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0872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으셨고요. 9535님께서는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국민들의 실망이 컸습니다. 이렇게나 우리나라에 인재가 없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실지 궁금하네요. 오히려 질문하셨네요.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청문회 정국이 본격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특히 야당에서는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인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시죠.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네, 지금 청문회 끝났습니까? 지금 방금 정회를 했고, 예. 다시 8시 반에 다시 속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하시고 다시 하시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잠시 중단됐었다는데, 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돌발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야당 의원님들이, 네. 인사청문회장에 국정원 직원들이 뭔가 이제 불법적으로 뭐 사진 촬영하고 이렇게 사찰하는 건 아니냐. 예. 이러면서 그 국정원 직원을 이제 지목을 했죠. 예. 청문회 시작하자마자.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뭐 네. 허락도 없이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면 사실은 큰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해보자. 예. 그래서 여당 소속 또 야당 소속 또 국회 소속의 실무자들이 그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사실 확인을 했더니 국가정보원에서 이런 취재를 하겠다 하고 국회 사무처 미디어 담당관실에서 절차적으로 다 확실하게 그 허가를 해준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는 지금 공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뭐 비밀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뭐 촬영하고 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네. 무슨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검증을 해보니까 실제 촬영한 것도 없고. 예. 그래서 뭐 해프닝으로 끝난 셈이죠. 예. 해프닝으로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재까지 그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당 의원의 서류를 촬영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촬영한 자료를 그 여야 또 국회 쪽의 실무자들이 다 검증을 해봤습니다. 없다. 했더니 없고 이것은 절차적으로도 또 다른 장관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절차적으로 다 이렇게 그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실은 뭐 신문에도 뭐 크게 그 나고 했지만은 해프닝이다. 끝난 셈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당에서도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고 있습니까? 뭐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문회가 별 탈 없이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잘 진행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소위 그 차떼기 사건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어떻습니까?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들어오기 전에 언론에서 두 명의 대표적인 낙마 대상자로 지목했고 야당에서도 총공세를 할 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상태를 보면은 야당 위원들조차도 뭐 상당히 후보가 유연하다. 또 소신이 있다. 또 특히
여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과도 좋은 교분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시는 것을 보고 예. 그동안에 그 낙마 대상자로 이렇게 뭐 총공세한다 이렇게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실제 이렇게 까보니까 네. 오히려 좀 너무 좀 밋밋하다고 해야 됩니까? 네. 청문회가 네. 별게 현재까지로 보면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자질 문제에서 예. 특별한 게 나왔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난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상태를 보면은 뭐 여당 야당 할 것도 없이 또 언론이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아마 내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뭐 틀림없이 저는 채택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낙관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국정원장의 자리에 말이죠. 그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 무슨 이 정보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고 정치적인 성향이 많은 이런 인사들을 임명하는 경향이 있어 왔거든요. 역대 정권에서. 이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특히 우리 그 정치사에서 상당히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국가정보원,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뭐 많은 교도소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도소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방금 말씀처럼 이제 중립적인. 네네. 정보 그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제 등용되는 게 사실은 더 좋겠지만 예.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동북아에서 위중한 그런 상황 같은 걸 보면은 네. 그 이병기 후보자가 뭐 주일 대사 외교관 경험도 있고 또 국정원 경험도 있고 거기다가 정무 감각까지 또 뛰어난 이런 중량급 인사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상당히 적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더 적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네.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인사청문회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국정원 그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네. 또 지금 뭐 국정원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좀 청문회 때 많이 나와야 되는데. 당연한 말씀이죠. 예. 예,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은 주로 이제 뭐 위장 전입을 했다, 뭐 논문 표절이다, 신상 문제에 관해서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 있었죠.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네. 뭐 여야를 불문하고 한번 좀 존경받는 국정원장으로서 한번 남고 싶다 이런 포부를 피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그 작년에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제가 뭐 또 다른 또 상임위원회가 있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다른 위원님들 다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야당 위원님들 한 분인가가 그런 부분 질의하시는 거를 들었었는데 네네. 아마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그래서 재판 결과를 보고 또 확실하게 그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북풍 공작에 관련했었던 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한다면서요? 그 부분은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했고 저도 또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건 1997년 당시에 이제 북풍 공작에 개입했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아마 이병기 후보자가 국정원 2차장을 있었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정원장인 권영애 그 전 국정원장 또 자기 이 이병기 후보자 2차장보다 그 하급 직원들 실무자들 뭐 대여섯 명이 다 이제 감옥에 갔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인 이야기에 의하면은 자기도 검찰에서 수없이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연루 증거도 없고 실제도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야당 위원님들도 나중에 이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또 이렇게 답변이 오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분도 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의혹이 언론에서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이병기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당시에 이 파트에서는 관여가 안 됐다. 이렇게 아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정보위원 소속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인사청문회 시작하면서 야당 측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뭐 사진을 찍었다 그래가지고 일을 제기하셨다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까? 뭐 잘 해결됐다기보다도요. 예. 일단 국정원이 이제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정원 인사청문회 하는데 왜 국정원 직원들이 4명씩이나 도와가지고 네. 뭐 촬영을 하고 비디오를 찍고 하는 자체가 예. 그 자체가 어떤 그 야당 의원들의 그 청문회 활동을 제약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자꾸 야당 의원들이 뭘 질문하는 건지 예. 또 저 청문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꾸 그것을 이제 기록을 남기겠다는 건데 네. 그 자체가 일종의 정치 사찰로 오해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속기록이 안 남습니까? 속기록은 남습니다만은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활동들이 국정원이 좀 사실은 좀 과도한 개입을 한다 이렇게 또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런 게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냥 이전엔 더 거론하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이병기 후보자 국정원장 지명, 이거 내일 이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될 텐데 채택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야당에서는 거부하십니까? 일단 오늘 저녁까지 청문회를 해보고요. 예. 우리 야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오늘 청문회를 쭉 해본 감으로는 네. 이제 원래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후보자가 답변을 뭐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청문회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이제 뭐 부정적인 평가만 했었는데 네. 오늘 또 청문회를 해보니까 조금은 이제 오해도 좀 풀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국정원장의 중요한 그 지금 포인트는 네. 정치책을 탈피하고 이제 정보 전문가가 와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국정원이 앞으로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책을 탈피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네. 이병기 지금 후보자는 소위 말해서 정치 자문을 하고 정치 쪽에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 국정원이 앞으로도 정치적인 데 많이 관여되고 정치 보유 활동을 하지 않겠는가. 네. 그것에 대한 우려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국정원장으로서 과연 부적격이냐 적격이냐 이것은 이제 좀 더 회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는 아주 이병기 후보자 낙마시키기 위해서 아주 단단히 벼르고 계신 것 같았는데 많이 그거 완화됐네요. 북풍 문제나 차떼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해명을 들어보니까 예. 차떼기에 대해서부터 설명 좀 해보시죠. 뭐라고? 차떼기에 대해서는 뭐 관여된 바가 없다 하는 거고요. 단지 이제 돈을 전달하지 않았. 네, 당시 이제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부터 5억을 받아서 예. 이인재 당시 의원 이제 특보에게 전달했다. 예. 자기는 심부름만 했다 그런 취지로 진술을 했고요. 예. 북풍 사건에 있어서는 관여된 바가 없다. 네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제가 증거도 확보하고 좀 더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데 네. 그 이상 제가 지금 더 확보된 증거가 아직은 없어가지고 네. 그 이상 지금 진전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야당 의원들도 이 거부감이 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내일 통과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겠네요. 뭐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예, 근데 뭐 청문회장에서 답변하는 거야 뭐 누구나 다 좋은 얘기 하고 야당 의원들 질문에 좋은 답변만 하시는데 실제 또 실천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이제 그 진정성 여부, 그 답변의 진정성 여부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적격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가 정보 전문가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 이기 때문에 네네. 과연 그런 점에 있어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무슨 진상털기나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과거에 뭐 불법적인 행위를 했고 또 뭐 개인적으로 뭐 성품이 어떻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역시 핵심은 국정원을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서 세울 수 있느냐 네. 아니면 과거처럼 또 정치 관여하고 또 정권 보위기관으로서 그대로 머물게 하느냐는 대단히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과연 이병기 원장이 뭐 거기에 적합한 분인가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네. 나머지 건 좀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좀 부적격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는 뭐 어떤 의견을 단호한 의견을 표현을 하던가요? 예,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정치 관여 금지 문제라든가 또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와 소통 문제라든가 또 국정원이 그 직무 범위를 법을 잘 지켜서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간첩 조작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뭐 나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예. 문제는 이제 실천이 문제인데 이제 말만 해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뭐 나름대로 뭐 소신을 밝히긴 했지만은 저희가 뭐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요. 이제 그분의 그동안 살아온 행태는 앞으로 과연 실천할 수 있는가를 좀 더 따져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지금 정보위원회는 이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아닙니까? 상설위원회가 아니죠. 예, 겸임위원회입니다. 네, 겸임위원회인데 그거 어떻게 바꾸기로 하신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국회 원내대표들 간에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예. 지금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 부분을. 네. 또 전임이나 되면 이제 국정원 감독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국정원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전임위까지 하지 못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정보위가 회의도 제대로 안 열렸는데 앞으로 이제 회기 때마다 회의를 열기로 했고 올 뭐 지금 정부위원장이나 또 국정원장 후보자가 앞으로 이제 국회하고 소통을 더 강화해서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서 국회 소상히 보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이제 정보위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잘 믿으시네요. 뭐 또 너무 또 뭐 신뢰면 안 되겠고 또 너무 믿어도 안 되고 저희도 이제 적절하게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정보위원회 열지도 않고 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상기 위원장이 하실 때죠. 그때는 최악의 정보위였죠. 몇 달 동안 열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그 여야 대표 합의문에 회기 때마다 정보를 연다 이렇게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아, 아예. 네, 그래서 회의를 막 열지 않은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꿔줘야 된다. 그것이 저희 요구사항입니다. 네. 뭐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뭐 정치 관여를 하도 많이 했고 그래도 사고도 많이 쳤고 말이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국회 쪽에서도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그 국회에서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뭘 물어보면은 답변을 안 해요. 비밀이라고 그래서 답변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철저히 불식이 돼서 국정원의 업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소상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그 막대한 세금을 쓰면서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GA SK텔레콤. 네, 인사참사 책임을 인정한 김기춘 비서실장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4870님께서는 책임 제게 있어요. 요즘 유행어인가요?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책임을 지세요라고 적으셨고요. 2666님께서는 분명 책임이 본인하고 있다고 밝혔으니 앞으로 행동을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0945번 휴대전화 이용해 주시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의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 4부는 특집 공개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